시청자 여러분에게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요,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준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 코로나19가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도 있던데 코로나의 우울증이라는 게 또 생겨났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몸이 무기력해진다, 네. 짜증이 쉽게 난다, 밥맛이 없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네. 있는데요. 이런 정신적 피로감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네, 정부가 국가적인 어떤 대형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우울증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 상담 건수가 1만 8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로 상담 내용을 보시면 기침이 나고 목이 좀 따가운 것 같은데 네.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건강염려증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심리적인 방역이 중요한 때다라고 하던데 이 후속 조치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제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방역도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WHO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19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일반인들에 대한 마음 건강뿐만이 아니고 의료진,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잘 들어주시고요. 알맞게 진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이라죠. 저도 최대한 집 밖에 안 나가고 아이들과 지내려고 하는 주부인데요. 저는 나름 괜찮은데 혼자 계시는 친정어머니가 늘 걱정입니다. 폐 질환도 앓고 계셔서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많이 우울해하시고 또 불안해하시거든요.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한 달 넘게 집에만 계시느라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울증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불필요한 대인 간 접촉을 줄이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자는 말이지 대인 간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자는 말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가족 간에 가까운 동료 간에 아무런 대화조차 없다면 개인의 고립감만 더 심화시킬 네. 겁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처럼 만약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기가 두려우시다면 전화나 SNS를 통해서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서적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코로나 우울증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도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하셔서 그런 우울증에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심각하지만 잘 맞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울증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서에 나온 몇 가지 방법을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과도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됩니다. 네. 뉴스를 100번 본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정보가 100배 많이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불안감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요.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야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저 같은 프로 야식러들은 하루 일과를 딱 마무리하고 치킨이나 뭐 피자 이런 거 시켜놓고 그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하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당연히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이 X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식을 먹는 경우에 처음에는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불안감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 건강에는 좋지 않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된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비만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야식을 많이 먹는 집단에서 오히려 우울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 같은 프로 야식러들은 지금 꽤나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야식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다음 문제 내주시죠. 이번 문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트라우마에 맞서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트라우마에 맞서는 것이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마 마음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도 뭐 트라우마 같은 걸 힘들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에 맞서야 될 것 같아요. 정답 O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 맞았죠? 네, 설명해 주시죠. 이 문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O라고 한 것이고요. 네. 좀 더 정확한 답은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이를 회피하려고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트라우마의 극복이 어려워집니다. 네. 물론 트라우마를 겪은 초기에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EMDR 같은 좀 전문화된 상담 치료 등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우울증 같은 것들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과의 접촉 혹은 대화는 오히려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높인다. 아무래도 내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려야 되니까 너무 막 저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보면 뭐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암 환자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되게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정답 알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오히려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이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자 유가족 모임이나 성폭행 피해자 모임 같은 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자신만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로부터 진심 어린 위안을 받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혹은 감염의 공포로 인해 대인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혹은 가짜 뉴스로 인해 과도한 불안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건 본인의 정신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소통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혹은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